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최상엽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발표할 논문은 학술적 논문이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저도 좀 실물 경제나 한국 경제에 대한 함의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논문은 아직 진행 중인 논문이라서 아직 완결된 논문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IMF나 OECD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논문은 전혀 아니고 저희 개인 연구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제에서 보실 수 있듯이 불확실성이 이제 국가 간 자본 이동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국가 간의 좀 이질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본 이동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그런 특성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굳이 정의를 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지만, 이론적으로 불확실성이 경제 변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실증적으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일단은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쉽게 관측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관적인 측면이 많이 개입되고, 그래서 실증 분석 영역에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오래된 질문을 좀 새로운 데이터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적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측면에서 한 국가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유출한다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낸셜 타임스 아티클에 좀 타이틀을 몇 개 갖고 와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김정은이 없어서 불확실성이 리전에서 증가해서 ETF 인베스터들이 빠져나간다, 이런 말들을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지만 최소한 학술적인 리터레처에서 실제로 좀 이렇게 시스테매틱한 증거들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학술적인 논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글로벌 파이낸셜 사이클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국가 간 자본 이동에 대한 많은 연구는 있었지만 각 개별 국가의 불확실성의 증가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대적으로 별로 영향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미국의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과 같이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글로벌 불확실성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자본 통제, 캐피탈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 그리고 엑스프로프리에이션 리스크라고 말하는 그런 자산을 동결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에 이렇게 디테일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논문의 기존 문헌에 대한 공언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결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은 개량적인 측면을 좀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마지막에 한국 경제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문에서 한 작업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특정 타입의 자본 이동, 그것이 은행 대출이 되었든 아니면 포트폴리오 채권 혹은 주식과 같은 각각의 플로우를 연구한 반면, 저희는 최대한 포괄적인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플로우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플로우에 있어서도 기존에 많은 연구가 행해졌던 뮤추얼 펀드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 굉장히 각광을 받고 또 국제 자본시장에서 주요도를 더해가는 ETF와 같은 플로우도 함께 고려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아무래도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선진국 혹은
브라질, 뭐 멕시코와 터키와 같은 그 아주 큰 신흥 시장국을 대상으로 한 반면 저희 논문의 핵심은 최대한 많은 이렇게 국가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50개 국가로부터의 그 143개국에 달하는 그 국가들 50개 국가들로부터 143개에 달하는 국가들로의 개별 국가 사이의 자본 이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BOP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그리게이트 레벨에서의 플로우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의 바이레터럴 플로우를 살펴본다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국가 한 경제 내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그 외국인 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뭐 그 국가들 그룹 혹은 뭐 시간 그리고 그 국가들의 다양한 특성들에 따라서 재조명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실 만한 질문이 그러면은 그 측정하기 어렵고 그 계량화하기 힘든 불확실성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에서는 제 그 공저자 중에 한 명인 다비데 푸체리 박사와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닉 블룸 교수가 최근에 이제 새로 만들어낸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낸 월드 언서턴티 인덱스라는 매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제 혹은 정치적 상황을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이제 국가 간 자본 이동에 있어서 그 흔히 말하는 그 자산과 부채, 에셋과 이제 라이어빌리티 측면에서 왜 넷 인플로우를 보지 않고 그로스 플로우를 보느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그로스 캐피탈 플로우는 이 국가 이제 무역과 관련된 플로우들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국가 간 무역 분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의해서 무역은 국제 무역은 좀 회복이 더딘 반면 상대적으로 이제 자본 이동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또 이 두 경우에 국가 A로부터 국가 B의 그 넷 인플로우는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 이렇게 0이지만 그 그로스 필로우가 $1 빌리언일 때와 $100 빌리언일 때는 그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를 거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스펠트가 이제 이야기하기는 이제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를 넷 아웃하는 거는 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그 시스테매틱한 리스크를 이렇게 이렇게 가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그 뒤로 많은 학술적 연구들이 그로스 캐피털 플로우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연구에서는 왜 그 다양한 타입의 플로우를 다 살펴보냐? 그 이유로는 먼저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각각의 플로우들이 굉장히 다르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당연히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전반적으로 다 침체가 되었지만 포트폴리오와 비교했을 때 은행 그 글로벌 은행 간 대출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요. 그 뒤로 그 이후로 쭉 그 글로벌 은행들이 이제 다양한 규제라든지 속에서 많은 그 대출 행태를 이제 많이 감소시킨 반면 그 자리를 국제 채권 시장에서의 이렇게 그 기업들이 국제 채권 시장에서 직접 채권을 발행하고 차입함으로써 이 글로벌 은행들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터레처에서는 이거를 shifting driver of international capital flow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은 그 글로벌 은행들이 주도하는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아닌 이렇게 비금융 기업들이 직접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본인들의 투자를 파이낸싱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측면이 되고 있다. 이제라고 그 리터레처는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의 그런 뭐 국가 혹 경제 내에서도 다양한 국가들은 그 차입을 하는 데 있어 기업들이 차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을 통한 차입이 크고 어떠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뭐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러한 이질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신흥시장국이긴 해도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을 이용한 차입에 더 의존하는 반면 라틴 아메리카의 신흥시장국들은 채권 발행을 통해 더 차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채권 플로우가 주식 플로우와 어떻게 다른지, 또 포트폴리오 플로우는 은행 대출 플로우와 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행하지 못했던 최대한 많은 혹은 포괄적인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을 이제 사용했는데요. 기존 연구에서도 그 흔히 말하는 푸시 팩터와 풀 팩터로 이제 나눴을 때 그 상대적인 영향력들이 신흥시장국과 선진국 사이에 다르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신흥시장국이나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큰 신흥시장국이나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저희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신흥시장국과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말하는 이제 개도국들도 이제 포함해서 포괄적인 분석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BOP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애그리게이트 데이터가 아닌 국가와 한 국가 A와 다른 국가 B 사이에 그 바이레터럴 플로우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여느 그 거시경제 변수와 같이 자본 이동 또한 그 균형의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균형 조건에서 결정되는 그런 변수입니다. 다만 그 국가 간 자본 이동에 관한 리터레처에서는 그 수요와 공급 요인들을 푸시 팩터와 풀 팩터로 이제 나눠서 보통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순수하게 그 거시경제 수준에서의 분석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내생성이라든지와 같은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이질성을 살펴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거시경제 수준에서의 분석은 아무래도 그 샘플 수가 적다 보니까 또 그 저희가 통계학적인 그 파워를 가지지 못해서 이러한 다양한 테스트를 하기 어렵다는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레터럴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의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소스로부터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국제결제은행 BIS의 로케이셔널 뱅킹 스태티스틱스라는 LBS라는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BOP와 같은 이제 컨시스턴트하게 내셔널리티 베이시스가 아닌 레지던시 베이시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데이터에 있어서는 Emerging Portfolio Fund Research (EPFR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펀드 레벨에서의 데이터를 저희는 국가 레벨로 어그리게이트 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그 펀드의 도머사일 국가와 그리고 투자하는 대상이 되는 국가로 이렇게 나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동되지 말아야 될 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펀드 레벨의 연구는 아니고 그 펀드들을 국가 레벨로 애그리게이트 업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국가 레벨의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양한 수요와 공급 요인이 영향을 미칠 텐데 이제 이렇게 바이레터럴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그 흔히 말하는 글로벌 푸시 팩터뿐만이 아니라 그 각각의 도머사일에 서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푸시 팩터들을 그 패널 분석에서의 고정 효과를 사용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궁극적인 관심인 그 개별 국가에서의 불확실성의 증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이러한 그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뭐 펀드 레벨 데이터를 애그리게이터 했다는 점에서 이제 데이터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말 그대로 뮤추얼 펀드와 혹은 ETF에 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플로우를 모두 다 이렇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펜션 펀드, 인슈런스 컴퍼니, 헤지 펀드 아니면 소버린 웰스 펀드 등이 이 시장에서 큰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을 다 잡아내지는 못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게 뭐 보시다시피
그 BOP에서 얻은 데이터와 뭐 상당히 방향에 있어서는 컨시스턴트합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에서는 코릴레이션이 한 0.4 정도로 나와서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프록시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왜 월드 언설턴티 인덱스라는 그거를 사용하냐? 왜 그러면은 잘 알려진 빅스와 같은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지는, 빅스는 그 글로벌 리스크나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프록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관심과는 다르기 때문에 빅스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러면은 왜 각 국가별로 빅스와 이제 비슷한 주식 시장의 변동 지수들이 있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말 그대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이제 주식 시장의 수익률로부터 얻은 지수기 때문에 그 자본 이동, 특히 그 주식 그 플로우, 에퀴티 인플로우와 되게 굉장히 내생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퀴티 인플로우가 갑자기 뭐 코비드 19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줄어들게 되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이제 볼라틸리티가 변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내생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주식 그 글로벌 이제 금융 시장에서의 국가 간 전이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어떠한 이유로 간에 이제 불확실성 혹은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게 바로 그 영향이 이렇게 스필 오버된다는 점에서 과연 이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관측했을 때 이걸 샥의 소스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제 금융 시장에서의 변동성이기보다는 그냥 거시경제 전반 혹은 정책 혹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이렇게 고려하고자 하는 지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ETF와 이제 뮤추얼 펀드로 나눠보게 된 이유로는, 이제 ETF 같은 경우는 그 투자의 행태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제 추종하는 지수들을 이제 수동적으로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뮤추얼 펀드와는 그 투자자들의 그룹 자체가 다르고 그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ETF가 그 자본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때 이 둘이 어떻게 다른 함의를 주는지 보기 위해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좀 뭐 어느 정도 예상하셨던 것처럼 그 국가 혹은 경제 내에서 도메스틱 언설턴티 혹은 그 자국 내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캐피탈 인플로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는 놀랍지 않은 사실이지만은 일단은 은행 대출과 채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주식계에서는 좀 그 영향이 덜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은행 대출로 갔을 때는 대부분의 이 영향들이 신흥시장국이나 프론티어 마켓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면, 즉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별로 잡히지 않는 반면, 포트폴리오 투자로 왔을 때는 대부분의 부정적 영향들이 선진국에 의해서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신흥시장국이나 프론티어 마켓은 그 정도가 덜한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포트폴리오 플로우와 은행의 대출 플로우를 비교해야 했을 때는 글로벌 요인들이 포트폴리오 자본에는 큰 영향을 미친 반면 은행 대출에는 그 영향이 적었다는 점에서 이 첫 번째 그 발견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통적인 뮤추얼 펀드와 비교했을 때 ETF만의 또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전통적인 뮤추얼 펀드는 개별 국가 간의 불확실성뿐만이 아닌 글로벌 불확실성뿐만이 아닌 개별 국가의 불확실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에만 영향을 받고 개별 국가들의 불확실성의 증가에는 거의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제 금융의 관점에서는 트라일레마라고 하는 이제 뭐 불가능성의 정리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저희가 이제 이런 거시경제적인 틀을 정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한 국가가 변동 환율제와 혹은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였는지 혹은 자본 통제, 캐피털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을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동성, 그 개별 국가들의 이제 전반적인 그 크레딧 혹은 포트폴리오의
예, 비중, 그 GDP 대비 비중들을 이제 저희는 유동성의 척도로 사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국제 투자자들이 자금을 유출할 때는 이제 그런 유동성이 큰 시장으로부터 더 많은 유출이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정보 비대칭성이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보 불확실성을 그 인스티튜셔널 퀄리티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 다른 결과와는 달리 이제 정보 비대칭은 큰 역할은 하지 못하는 걸로 저희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그 논문의 핵심적인 사항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제가 포인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수는 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EIU 컨트리 리포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EIU가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행하는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이제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이제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료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이제 각각 국가들의 그 컨트리 리포트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르헨티나의 2015년 아마 2분기 리포트를 예제로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 갖고 뭐 두 후보가 굉장히 이렇게 경쟁을 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뭐 가중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읽음으로써 이 시점에 그 선거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르헨티나에서 증가했다. 그래서 그거를 지수화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디테일한 데이터들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냥 핵심적으로 제가 그림으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플로우들의 그 평균을 이제 본 건데요. 보시다시피 뱅크 크레딧에 있어서는 그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오히려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말했던 글로벌 은행들이 이제 이 시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철수를 하고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채권 발행에 의해서 이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ETF의 그 이제 급속한 발전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추정 뭐 논문의 그 분석 결과들을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거는 사실은 분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데이터의 서머리 스태티스틱스 정도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플로우를 보시면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은행 크레딧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포트폴리오 플로우보다 이제 은행 간 대출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그 글로벌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임 픽스드 이펙트를 넣은 경우에 은행 간 대출의 경우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즉 글로벌 요인들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데 나머지 채권과 주식, 특히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굉장하게 드라마틱한 감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저희가 뭐 굳이 뭐 복잡한 분석을 하기 전에 이미 이들 플로우들이 훨씬 더 글로벌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다양한 분석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로 설명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일단은 정태적인 분석들을 보여드렸는데 간단한 동태적인 분석으로 보시다시피 뭐 은행 대출에는 굉장히 이렇게 퍼시스턴트한 영향이 있는 반면 포트폴리오 플로우에 대해서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짧고 특히 에퀴티, 주식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작고 영향 또한 짧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국 경제에 대한 좀 그 함의로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양한 여기에서의 이제 국가 간의 이질성을 저희가 고려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아까 말씀드렸던 트라일레마에 의해서 어떻게 다른지, 리퀴디티 요소, 그리고 그 인스티튜셔널 퀄리티로 인해서 저희가 그 알 수 있는 어느 정도 정보의 비대칭성들을 이제 다 살펴봤는데요. 먼저 여기서 보시면은
예, 이거는 그냥 아까 ETF와 이제 뮤추얼 펀드 간의 이제 차이점입니다. ETF의 경우에는 글로벌 요인들을 통제하기 전에는 뮤추얼 펀드에 비해서 불확실성에 의한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3배 이상 이렇게 영향이 큰데 글로벌 요인들을 통제하는 순간 이제 어떠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국가의 불확실성은 ETF 플로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전통적인 뮤추얼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라일레마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이 이제 첫 번째 컬럼이 고정 환율제를 채택한 국가, 두 번째 컬럼이 변동 환율제를 채택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은행 대출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둘 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는데요. 이제 그것이 주식에 있어서는 그 고정환율제 국가들 사이에서는 거의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반면 대부분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 변동환율제 국가들에게 온다는 점에서 한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ETF에서도 이제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째와 6번째 컬럼은 이게 캐피탈 오픈니스로 측정한 건데요. 그 하이는 이제 자본시장이 많이 금융시장이 이제 대외 개방도가 높은 국가들, 그리고 여기선 낮은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은행 간 대출의 경우에는 이게 그닥 중요한 팩터가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이제 포트폴리오 플로우에 있어서는 자본시장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은 개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그 자국 불확실성의 증가가 더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글로벌 요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개별 국가의 불확실성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장의 유동성, 마켓 리퀴디티와 관련해서도 크레딧으로 측정을 했을 경우에도 항상 그 마켓 데스가 마켓이 더 이렇게 깊을수록, 즉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마켓을 기준으로 한 그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 뭐 그 주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채권에 있어서는 이게 이 각각 자체로서는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티튜셔널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별 재미있는 결과를 발견하지 못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여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로 인해서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저희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패널 분석을 통한 결론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는 없지만은 한국 경제가 가진 특성들을 고려한다면은 간접적인 대답들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던 분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재밌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는 이 파란색, 즉 주식, 그리고 주황색, 채권가 이게 다 한국으로의 유입이 감소한 반면 그 코비드 19의 그 초기 그 스테이지 한 3월, 4월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때는 그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제 유출이 발생한 반면 채권 투자는 오히려 유입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것만 봐도 이 두 가지 플로우를 어떻게 보면은 드라이브하는 요소들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과연 한국의 그 개별 국가 수준에서의 그런 불확실성이 어땠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유의하셔야 될 게 저희는 물론 당연히 이게 굉장히 우리 경제 혹은 사회 전반이 불확실해졌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이렇게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그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덜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비교를 좀 해보면은 이 45도 선 위에 있으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한국은 애시당초 불확실성 자체가 낮았고, 그리고 2019년과 비교해서 이제 2020년에 그것이 딱히 증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3월달 혹은 4월달에 이제 발생했던 그런 자본 유출,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자본 유출은 우리나라 경제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불확실해졌다기보다는 이제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이제 증가한 경우에 한국이 또 갖는 특성들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그렇게 강화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파이더 차트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이게 이 143개국의 평균을 나타낸 게 이제 파란색 그래프고, 빨간색이 이제 한국인데, 아무래도 143개나 되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가들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모든 측면에서 한국은 평균보다 훨씬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유동성도 훨씬 풍부하고, 뭐 그 인스티튜셔널 퀄리티도 물론 높고,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의 독립성도 뭐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변동 환율을 채택하다 보니까 그 환율의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평균보다 낮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제 그 한국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을 때 그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국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변동 환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그 대외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이 그 불확실성의 증가가 그 국가 간 자본 이동의 더 큰 감소를 가져오는 이제 요인들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발표는 굳이 다시 이렇게 서머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진행 중인 발표이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발표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좋은 코멘트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